그래서 이걸 그냥 놓아두면은 나중에 그 세력의 불균형이 더 심해져서 나무가 A급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욕심을 줄이고 나무가 작든 크든 이렇게 겨울 1월에서 2월 말까지는 이렇게 평균 지점에서 뗀 가지를 욕심 없이 잘라주는 이런 작업을 해 주셔야 된다. 작을 때 전지를 해줘야만이 수영의 불균형이 균형을 잇게 나무가 힘을 분배를 해주기 때문에 나무를 A급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대장입니다. 2025년 겨울 시즌을 맞이해서 가장 나무대장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활동 중 하나인 겨울 전지 작업을 오늘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겨울 전지 작업에 관한 영상은 작년도 2024년도 영상도 제가 찍어서 올린 게 있는데 얼마나 중요한 건지, 왜 겨울 전지를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겨울 전지를 해야지 A급 나무재테크용 가로수만큼 좋은 나무를 만들 수 있는지 제가 오늘 차근차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두 나무를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첫 번째, 여기 빨간 표시끈이 내어진 나무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누가 봐도 예쁜 부채꼴 모양으로 나무가 예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나무대장이 자랑을 하자면 나무를 잘 키웠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나무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럼 우리가 이론적으로 볼 때 여러 수영이 있지만은 한 가지 수영이 세지 않고 전체적인 수영이 나무가 성장하게끔 먹은 양분들을 고루 분배를 해줘야 어느 한 가지가 특출나게 자라지 않고 여러 가지가 부채꼴 모양으로 자연스럽게 자랄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쪽에 나무들을 보시면은 이제 겨울 전지도 제가 한 3년차 정도 관리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식재 4년차에서 5년차에 넘어가는 나무이지만 전체적인 겨울 전지로 제가 3회 이상 관리를 해줬기 때문에 수영이 지금 어느 하나 모난 것 없이 평균적으로 잘 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해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첫째, 둘째에는 당연히 나무가 고루 수영의 힘을 분배해 주기보다는 한두 가지의 자기가 성장하기 좋은 쪽으로 양분을 밀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동서남북 균형 있게 수영이 자라면 좋지만은 동쪽 서쪽에 크게 자라는 빨리 자라기 좋은 쪽으로 나무가 양분을 밀어줌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반대쪽은 수영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나무가 A급으로 자라게 하고 싶은 주인의 마음은 있는데 나무는 그렇게 자라지 않기 때문에 A급 나무로 되지 않았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그 원리를 이용을 해서 전체적인 관리를 잘 해줬기 때문에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손댈 나무가 작년보다 저작년보다는 점점 줄어들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나무가 수영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그런 나무들이 많다, 어느 정도 있다. 그래서 그 나무들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나무대장이 겨울 전지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무는 아까 말씀드렸죠, 잘 자라고 있는 나무다. 그리고 그 다음 나무를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부채꼴 모양을 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전체 키를 보시면 합니다. 키를 보면은 평균 키가 지금 요 정도인데 평균 키보다 높은 지점이죠. 높은 지점. 높은 지점 뭡니까? 다른 수영 틀보다 이 수영이 지금 힘을 많이 가져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아까 제가 초입에 뭐라고 설명드렸죠? 나무는 센 쪽으로 자기의 영양분을 먼저 밀어서 자기가 우세하게 성장하려는 욕심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키가 높아지고 굵어진 수영의 그 첫 번째를 따라가 보면은 여기 보십시오. 다른 수영들에 비해서 지금 키가 높은 요 수영이 가장 굵은 것을 우리가 당연히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는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균형 있게 자라려는 그런 성질을 가진 게 아니고 자기가 성장하기 좋게끔 나무 옆에 동료한테 지지 않게끔 빨리 성장을 좋게 해서 광합성을 하고 싶은 그런 자연스러운 욕심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5손가락 중에서도 굵어지는 한 손가락, 두 손가락에 힘을 밀어붙이는 성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키가 가장 큰 녀석이 보면은 가장 굵은 녀석의 확률이 높다는 이론도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대장은 겨울 전지를 어떻게 하느냐? 약한 가지와 평균되는 가지는 놓아두고 센 가지만 평균 지점에 맞춰서 전지를 내주는 그 겨울 전지를 적용을 시켜줍니다. 여기 보십시오. 가장 세면서 키가 높은 요 수영을 평균 지점까지 낮춰서 전지를 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 센 가지, 세 번째 센 가지로 점진적으로 전지를 해줘서 평균 지점에 이렇게 수영을 맞춰버립니다. 그러면은 공중에서 봤을 때는 이제
지평선 모양으로 어느 정도 수영점에 맞춰지겠죠. 하지만 우리가 전지를 한 것은 센 데만 전지를 했기 때문에 결국 나무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강해지고 싶고 우월하고 싶은 쪽으로 성장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주인이라는 놈이 와서 내가 성장하고 싶은 쪽에 상해를 줘버리네, 상처를 줘버리네. 그럼 나무가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이 지점에 상처를 안 물고 성장할 것인지, 아니면은 힘은 상대적으로 첫 번째보다 덜 줘야지라고 생각했었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나눠서 이제 힘을 밀어주는 것이 유리한 건지 나무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센 가지를 전지를 해주는 것은 당연히 센 쪽은 성장을 제외시키고 나머지 약하거나 평균되는 가지는 성장을 높여주는 균형점을 우리가 찾아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센 가지는 전지를 하고 평균이거나 약한 가지는 놓아둠으로써 나무의 균형점을 계속해서 인위적으로 맞춰주는 그런 역할의 겨울 전지의 이론이고 핵심이고 나무대장이 지금 적용하고 있는 전지 방식입니다. 이게 이론상으로는 간단한데 실무는 조금 응용 사례가 있으니까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도 나무대장의 설명을 잘 들으시고 본인의 밭에 적용을 한다면은 분명 좋은 성과를 간단한 방법으로 낼 수 있으시라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또 이렇게 쭉 한번 둘러봅시다. 이 나무도 지금 부채꼴 모양으로 전체적인 수영이 잘 잡혔고, 요 나무도 지금 잘 잡힌 것 같은데 이 한 대 말고 나머지 4대가 세죠. 이런 쪽에는 나머지 4개 평균 80% 이상이 벌써 수영점을 형성했기 때문에 굳이 전지를 한다기보다는 요게 약한 쪽으로 지금 어쩔 수 없이 치는 그 약한 부분으로 성장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요 나무를 한번 봅시다. 요 나무 보시면은 지금 일단 우선적으로 키가 큰 수영점들이 몇 개가 있죠. 그러면은 이 수영점을 밑은 보지도 말고 위를 평균되는 지점에 이렇게 고지 가위를 이용을 해서 잘라줍니다. 이렇게 고지 가위를 이용을 해서 평균되는 지점으로 센 가지만 잘라줍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센 가지는 전지를 해주고 평균되거나 평균 이하의 약한 가지들은 놓아준다. 그게 공식입니다. 끝입니다. 제가 그 공식을 설명을 좀 원활하게 이해를 잘 시켜드리기 위해서 아까 전에 나무의 성질 그리고 인간의 욕심의 비유를 들여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냥 쉽게 공식만 적용을 하자면은 센 가지는 잡아주고 평균되거나 평균 이하의 가지는 놓아준다. 이렇게 센 가지만 전지를 해주면은 공중에서 봤을 때는 지평선 모양으로 일자 전지가 되지만은 우리가 전지를 해준 거는 센 쪽으로만 전지가 된다. 그렇게 간단하게 겨울 전지를 쉽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요 나무도 아까 나무와 동일하죠. 지금 전체적으로 수영점은 한 평균이 한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인데 여기보다 높게 자란 부분은 나무의 수세가 그쪽 방향으로만 심하게 굵어진다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추적을 해봅시다. 다시 지금 요 가지가 가장 키가 다른 가지에 비해서 약 1m 이상 높습니다. 1m 이상 높은 요 가지 수영이 나무가 선택할 만큼 가장 센 수영일까? 다시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추적을 해서 내려오면은 요대죠. 요대에서 분열을 한 수영이죠. 그러면은 전체 한 7, 8가지 수영 중에서 이 대의 수영이 가장 굵은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뒤 볼 것 없이 나무대장이 아까 설명드린 센 쪽의 가지만 잡아준다는 공식만 기억을 하시면서 센 가지를 이렇게 나무 전지 가위를 이렇게 고지 전지 가위를 활용을 해서 잘라주는 요 작업만 해주면은 간단하게 겨울 전지 작업이 마무리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무가 크면 클수록 태는 잘 나지만은 뭔가 작은 나무를 봤을 때 이해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작은 나무인데 상대적으로 수영점이 좀 무너진 그런 나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겨울 전지를 나무대장이 매년 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3나무 중에 2나무가 전지를 해야 되는 나무였는데 지금은 반대로 4나무 중에 1나무 정도만 전지를 하면 될 정도로 나무의 수세가 매우 좋아졌습니다. 이 나무를 한번 보시죠. 이 나무를 보시면은 지금 작은 나무일수록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나무는 이제 세력이 완전 분열이 됐기 때문에 세력이 좋아지는 쪽에 딱딱 태가 나는데, 나무가 작으면 작을수록 편차가 아까는 1m 이상
큰 쪽이 수고가 높았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수고가 높은 쪽이 평균되는 지점에 비해서 많으면 30cm, 작으면 20cm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면은 아까는 1m였는데 나무가 작을 때는 한 30cm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전지를 안 하고 그냥 나무를 빨리 키우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작을 때는 예를 들어서 아이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자. 한 5세, 6세 정도 되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키 10cm가 5cm가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하지만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은 5cm, 10cm가 그래도 큰 차이긴 하지만은 아이들보다는 그 키의 차이가 현격하게 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어느 정도 큰 나무가 1m 이상 차이 나는 것과 이렇게 어느 정도 작은 나무가 30cm 이상 차이 나는 것, 이런 것에 그 차이의 강도가 똑같다고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놓아두면은 나중에 그 세력의 붉은 영이 더 심해져서 나무가 A급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욕심을 줄이고 나무가 작든 크든 이렇게 겨울 1월에서 2월 말까지는 이렇게 평균 지점에서 센 가지를 욕심 없이 잘라주는 이런 작업을 해 주셔야 된다. 작은 나무일수록 전진을 하기 쉽지만 눈으로 봤을 때 편차가 그리 크지 않게 보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만은 작을 때 전진을 해줘야만이 수영의 불균형이 균형을 잃게 나무가 힘을 분배를 해주기 때문에 나무를 A급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다 큰 다음에 나무를 바로잡기는 어렵습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죠. 3살 때는 버릇을 잡을 수가 있지만은, 잡을 가능성이 크지만은, 이런 80 먹은 어른들한테 자기가 살아온 그 경험을 한 번에 바꾸고자, 그 성질을 바꾸고자 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 어렵습니다. 나무도 가능을 합니다. 나무가 7년차, 6년차, 5년차 이렇게 어느 정도 중간 이상의 성목이 됐을 때 수정이 가능하지만은 비용이 엄청나게 들겠죠. 시간이라. 그러면 나무를 우리가 재테크적으로 하려고 심은 나무인데 재테크적인 순수익보다 나무를 수정하는 비용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나무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나무다. 그래서 나무는 어릴 때 이 나쁜 버릇을 바로 잡아줘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나무 정도만 더 해보겠습니다. 요 나무도 지금 나무가 좋죠. 요 나무도 보십시오. 요 나무도 전체적인 부채꼴 모양은 있지만은 평균 지점보다 큰 가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지점에 맞춰서 센 가지들만 오지전전 가위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잘라주는 작업. 요게 나무대장이 추천하고, 또 나무대장 또 직접 매년 활용을 하는 겨울 전지 방식이죠. 이렇게 겨울 전지를 해야 되는 포인트가 많은 나무도 있고 없는 나무도 있고 한두 개밖에 가지가 없는 나무들도 있는데, 그 요 나무로 보시면은 또 평균보다 높은 가지, 요 가지만 한 개 전지를 딱 해주시면은 이 나무는 끝이 납니다. 이제 끝이 납니다. 또 요 나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평균이 저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위에 전체적으로 지금 우세한 가지가 고루 남는 것 같지만은 그 밑에 부채꼴의 하단을 책임지는 나무의 수영이 약하면서 중간 부분만 높게 올라갔기 때문에 가장 약한 부분에 세력을 맞춰주기 위해서 차라리 평균을 더 밑으로 우리가 간주를 하고 이렇게 전지 지점을 낮춰서 나무의 밀식의 강도도 확 줄여주고, 그리고 다음번 가지가 나는 그 포인트가 지금 전지를 하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유도를 해서 전지를 하면은 겨울 전지도 하면서 나무가 예뻐 보이는 그런 효과들도 동시에 누리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를 하셨습니까? 제가 뭐 이런 전지 과정을 어차피 몇 날 며칠 계속 하기 때문에 길게 찍어 드리고 싶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루할 수도 있고, 그리고 포인트만 이해를 하신다면은, 포인트가 뭡니까? 센 가지를 잡아주고 평균이거나 평균 이하의 약한 가지는 놓아둔다. 그리고 이 전지 관점에서 제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전지 방법을 개발한 게 아니고 매년 하던 것이고, 그리고 유튜브를 시작한 2년 전, 그리고 1년 전에 제가 겨울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겨울 전지는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나무가 좋아하신다는 관점으로 제가 영상들을 여러 남겨놨으니까 참고를 해서 나무 재테크 A급 나무를 만들 수 있는 겨울 전지 방법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방법은 좀 강하게 말씀드리면은 나무를 키우는 조경수 전지 중에 진짜 아무 전지를 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요 포인트만 일을 내서 1년 중 요때 한 번만 겨울 전지를 이렇게 손을 봐주시면은 다른 전지 방법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나무가 자연스럽게 힘을 나눠서 성장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허투루 듣지 마시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본인의 방법대로 하시면 되지만은 나무 전지를 잘 하고 싶은데
쉬운 방법이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나무대장의 겨울 전지 방법을 꼭 참고를 하셔서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끔 응용하셔서 적용을 하신다면 분명 큰 성과를 거두신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 나무대장과 함께하는 나무재테크 A급 성목을 만들 수 있는 겨울 전지 방법에 대해 여러분들과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상 나무대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나무대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무 농사의 모든 것 나무대장.